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울산 현대해상의 이규헌입니다. 네, 자,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120화입니다.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무보험차 상해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 자동차 보험에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게 대인 1 이렇게 로마자로 적혀 있을 겁니다. 대인 1.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이죠. 그리고 대인 1이라고 합니다. 대인 2.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대인입니다. 이게 책임보험, 이게 대인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대물이고요. 대물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임의 이렇게 의무와 임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의무가 얼마냐면 2천만 원까지고요. 임의는 뭐 보통은 요즘 한 3억 정도 하시는데 제 고객님들은 최대 10억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렇고요. 뭐 이거 뭐 좀 낮춰줘 이래가지고 뭐 2억 1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리고 자손이나 자상, 가급적 자상으로 가입하셔야 된다고 얘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무보험 차 상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차 있고요. 뭐 기타 특약들이 이렇게 있겠죠. 기본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차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인, 대물, 자손, 무보험, 자차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보험차 상해라는 건 뭐냐? 무보험차 상해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대해상 가입하세요. 저한테 가입 안 해도 돼. 저한테 가입해 주시면 좋지만 현대해상으로 자동차 보험 이왕이면 가입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자, 내가 뭐 현대해상 다니니까. 자, 근데 좋아요.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 약관이 타입 추종 불허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라는 게 뭐냐 한번 볼게요. 무보험차라는 건 보험이 아예 안 들었다. 당연히 무보험이죠. 근데 보험이 아예 안 든 게 무보험이 아니고, 무보험차라고 하는 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에 처벌 기준이 종합보험 미가입을 뜻합니다. 종합보험 미가입은 뭐냐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책임보험만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인 1 요거랑 대물에서 의무 2천 요거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입 안 하면 요거는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대물이 의무가 아니었어. 그때는 대인만 가입한 차량들이 돌아다녔죠. 그걸 이제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가 책임보험이고 얘는 2천까지 의무보험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의무보험 가입 차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얘기하던 대로 그냥 책임보험만 가입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과태료 안 나올 정도만 가입했다라고 하면 대인 1 그리고 대물의 의무보험 2천 이렇게 가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가입했다. 그러면 이 차는 무보험차예요. 교통사고 나면 형사처벌 받아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형사 합의해야 되나요? 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운전 연령 한정 위배 요런 경우가 가끔 많아요. 종합보험은 다 자가입했는데 운전 한정, 그러니까 부부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가 운전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인 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운전을 했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연령 한정, 가족 한정으로는 해놨어. 근데 우리 큰애가 운전한다고 가족 한정에 큰애를 딱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2세 한정 뭐 이렇게 해놨는데, 작은 놈이 지도 면허증 땄다고 원래는 안 몰던 애인데 뭐 다른데 뭐 학교를 다니거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있던 애가 뭐 주말에 와서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이러고 뭐 차를 엄마 차 좀 쓸게요 이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돼? 연령 한정 위배가 되죠. 가족 한정에는 들어가. 우리 가족 맞잖아요. 자녀니까. 그런데 연령 한정을 위배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운전 한정, 연령 한정 위배. 대체로 운전 한정 위배가 대체로 많아요. 이런 경우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주말에 우리 애가 오는데 차 쓸 것 같으니까 그거 하루만 운전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거 몇 천 원 들어가요.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아빠는 요 집에 들어갈 때 요거 잠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한번 몰아봐. 자, 여기서는 잠깐 빨리 켜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야. 부부 한정으로 돼 있는데. 그게 운전 한정 딱 걸려요. 그 경찰서 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몇백만 원 깨집니다. 자, 도주 사고가 났는데 가버렸어.
누가 사고 냈는지 몰라요. 예, 무보험차의 도주 차량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에게 내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내가 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무보험차 상해의 대상이 되는 건 내만 되냐? 그게 아니고 좋은 게 본인, 배우자, 여기서 바로 요 중요해요. 사실혼 관계 포함. 나하고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민법상 상속권을 가져요. 자, 내가 죽었어요. 상속을 갖다가 나하고 같이 한 30년을 같이 살았어. 누구나 다 부부로 알아. 같이 살아요. 거주를 같이 하고, 예. 이분도 막 같이 일을 해서 우리 이 집안을 일으키는데 큰 공을 기여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는 호적 관계 등록이 안 돼 있고 사실혼 관계인 거야. 그럼 내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상속 안 돼요. 민법은 딱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인정해요. 자, 그러면 양가 부모, 우리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다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부모인데 어느 한 분이 친부모가 아니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혼 관계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내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가 되는데 위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좋은 분 만나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혼인 신고는 안 했어.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무보험차에 다친 거야. 그러면 아버지는 내 차에 무보험차가 되지만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어머니는 무보험차 상해로 안 돼요. 자, 사실혼 관계는 내 배우자만 된다. 내 배우자. 당연히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되는데 요 자녀의 배우자도 사위 며느리 사실혼 관계면 안 된다. 운전 중에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차를 몰고 가시는데 보험 안 든 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럼 아버지 차의 무보험 상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고 내 차의 무보험 상해로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차가 가족 한정이라고 되어 있어. 아들이 운전을 하고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아들이 피보험자가 아니잖아. 피보험자 나잖아. 그렇지만 무보험자 상해로 보상이 된다. 탑승 중 옆에 타고 있었다. 버스 타고 가고 있었다. 돼요. 보행 중 길 가다가 사고 당했다. 돼요. 그러니까 무보험자 상해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무보험자 상해로 보상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제가 질문을 받은데요. 2019년 9월 16일 추석 지나고 첫 월요일입니다. 자, 이 영상은 화요일에 올릴 거예요. 자, 무보험차 사고로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을 받고 있어요. 상대방하고 형사 합의를 해요. 형사 합의를 할 때 여러분들 형사 합의할 때 요즘은 많이 상식이 됐어요. 형사 합의할 때 형사 합의서와 별도로 채권 양도 각서를 써요.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피해자한테 줄 때 피해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를 이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줬잖아요. 그럼 이 형사 합의금을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 피해자한테 미리 손해배상을 미리 준 거야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러면서 보험사에게 야 내가 피해자한테 미리 줬으니까 그거 줘 라고 청구를 하면 이 가해자는 채권을 가져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 가해자한테 그걸 줘야 돼. 예를 들면 피해자한테 보험금이 예를 들면 뭐 한 1,000만 원이 나가야 된다. 1,000만 원이 작은 거죠. 큰 사고 많아요. 1억, 2억 뭐 몇 억 나가는 그런 사고도 많아요. 자, 좀 올립시다. 1억이 나가야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줬어요. 1,000만 원 너무 작나? 또 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줬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보험회사한테 야 나 미리 준 거야 3,000만 원 줘. 이렇게 형사 합의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줘 이러면 보험회사에서 얘한테 3,000을 주고 피해자한테는 7,000밖에 못 줘.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합의서를 쓸 때 채권 양도 각서를 써요. 채권 양도 각서는 뭐냐면 얘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미리 줬으니까 나한테 줘라고 보험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 채권, 그 권리를 이 피해자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내 청구 안 할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얘한테 줄게. 그래서 얘를 작성했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작성했는데요 이러면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보험차 상에는 이 채권 양도 각서가 효력이 없어요. 무보험차 상에서는 채권 양도 각서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보험이 안 돼서 형사처벌될 상황인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어떤 중상해나 이런 사고라서 반드시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고예요. 그런데 합의가 안 돼. 왜냐? 피해자가 야, 니한테 내가 3천만 원 받아봐야 보험회사에서 다시 3천만 원 까고 줄 건데 니하고 내가 합의 뭐 한다 할 끼고 알아란다. 그냥 보험회사한테 1억 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가해자는 합의를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변제, 혹시 모르니까 잘 알아두세요. 변제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변제 확약서 뭐냐면 이 가해자가 자 내가 보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보험 처리가 일부 되거나 아예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의 무보험 상해로 지금 치료를 받고 처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가해자에게 야 네가 원래 줘야 될 걸 우리가 줬거든 하고 구상을 해요. 그러면 피해자는 내 보험으로 처리됐지만 나는 할증 안 되는 거죠. 가해자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돈 줘! 라고 구상할 때 그거를 성실히 변제, 갚겠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채권 양도각서 무보험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보험상에는 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변제 확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합의하고 변제 확약서를 작성할 건데, 그렇게 되면 공제 안 하고 다 줄 수 있냐?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했다 이러면 그 금액 까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변제 확약서 작성하면 안 까고 줄 수 있는 거냐? 확인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우리 현대해상 같은 경우 제가 대인 담당자 때 확인했어요.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런 사고에서는 이렇게 처리해라. 변제 확약서 들어온다면 이렇게 되는 걸 처리해라 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렇지만 얘가 정말 나쁜 놈이라서 변제 확약서는 작성해 놓고도 나 인정 못해! 다 준 거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소송을 가야 돼요. 소송 가면 판사가 이걸 인정해 줄 거냐 아니냐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8년 아직 못 찾아봤네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뭐 안내하고 막 이렇게 통화한 거라서요. 어쨌든 무보험자 상해에서 합의를 할 때 변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위험성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요 빨리 볼게요. 음주운전. 자, 여러분 음주운전 0.03 이제 기준이 조금 이렇게 더 강화됐죠. 수치가 낮아지면서. 음주운전은 왜 위험할까요? 이거 없이 해도 돼.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무보험자 상해에서 현대해상 제가 현대상 위라고 얘기했잖아요. 현대해상 만듭니다. 현대해상 뭐가 되냐? 이 안에 타차 운전 특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 차를 잠깐 몰았어. 추석에 뭐 가는 길에 친구 차 아니라 형차도 어차피 이거 무보험 이거 상해로 적용되거든요. 형차 잠깐 몰았어요. 산소 가면서 피곤하니까 형님 잠깐 눈 좀 붙이세요. 이러고 내가 이제 운전을 했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 물어주는 거. 내가 무보험이잖아요. 그 사람 물어주는 거. 무보험차 상해가지고 내 차의 타차 운전 특약으로 보상을 해줘요. 내 대인으로. 물론 그 형차의 책임보험은 일단은 나가고 대인2 요 부분을 내 무보험으로 해주고, 그리고 대물도 해줘요. 원래는 대물 안 되거든. 안 되는데 내 차의 대물 한도로 해줘요. 그리고 내 다친 거, 우리 형 다친 거 등등등 자상, 대인 다 처리되고 결정적으로 그 차 빠진 거, 형차 견적 한 2억 나왔어요. 억수로 좋은 차라서. 자, 한 2억 나왔어요. 벤츠 AMG?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 3억짜리 차예요. 견적 2억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 대물로 돼요. 현대만. 뭐라 하는 거 아이가? 하여튼 현대는 돼요. 다른 데는 안 되는 거라고. 하여튼 간에 자, 그냥 무보험자 상해 가입하면 이런 게 다 들어가요. 현대가 가세요. 자, 그리고
음주운전 위험성은 뭐냐면 제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3억짜리 뭐 벤츠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뭐 국회의원 아들이 이렇게 음주운전 하신 사고가 발생했죠. 자, 음주운전을 했어요. 자기 차니까 자기 보험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죠? 첫 번째, 음주운전을 했죠. 첫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만취예요. 0.12%.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0.12%면 네가 누구 할 수도 있고 멀쩡한데 0.12% 나올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사람의 어떤 그 체질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0.12%면 예전 기준으로도 취소 기준이고 만취 좀 제법 많이 취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냈어요. 자,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그리고 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혹은 0.12%에 얘가 조금 죄질 나쁘고 뭐가 잘못되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치예요.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고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종합보험을 들어있으면 종합보험 다 처리돼요. 다만 자차는 안 돼요. 자차는 내 차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물어주고 다른 뭐 물건 상한 거 물어주고 다 돼요. 다 되는데 다만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대인 300, 대물 100. 자기 부담금 400만 원 내면 만약 400만 원 넘어가면 보험 처리 해주는 거고 400만 원 안 된다 그러면 남는 건 돌려줘요. 자, 보험 처리 돼요. 종합보험 다 돼요. 무보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예 이제 무면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경우가 종종 발생하냐면 제가 그 최근에 발생된 그 사고를 보면서 한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무서운 거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그 이후에 어떤 처벌, 면허 뭐 이런 관계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해요. 합의를 시도하는 게 나쁜 거냐 범죄 행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소한 교통사고 나면 현장에서 제가 막 도색비용 막 드릴 테니까 뭐 보험 처리하지 말고 괜히 또 할증되니까 처리합시다. 그것도 현장 합의예요. 그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음주운전을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피의자가 그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은닉하려고 시도했다. 그건 나쁜 거죠. 나쁜 거긴 한데 그게 막 어떤 지탄을 받아야 될 내용이냐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제 의견은 그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다른 사람을 현장에 오게 해서 내가 운전을 했는데 저 사람이 운전했는데요 라고 자기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주가 되죠.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형법으로 또 처리가 돼요. 뭐냐면 범인 도피 교사거든요. 네가 운전했다고 좀 해. 시킨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야 내가 다 마무리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이제 빨리 가. 네가 운전했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그 사람이 시켜서 그냥 간 거니까 그냥 도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네가 운전했다고 좀 해 라고 했다면 이거는 범인 도피 교사가 되고요. 그 사람은 범인 도피죄가 돼요. 범인을 도피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뭐냐면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벌금 내고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 나면 무조건 취소해요. 수치가 0.03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취소해요. 0.03에서 0.08까지는 정지인데 여기서 대인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취소해요. 자, 그런데 음주운전 위험성은 뭐냐면 그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서서 도주, 도망가는 사고들 대부분 음주예요.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의 유혹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그만큼 위험한 거다. 당연히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저는 음주운전은 고의범으로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근데 뭐 니는 술 안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운전 뭐 술 먹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술은 드셔도 돼요. 대리 부르시고 그리고 뭐 여의치 않으면 집에 차 놔놓고 그냥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뭐라고요? 음주 사고 이후에 다른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요거를 정리하시고 무보험자 상의 현대해상 막강합니다. 가급적이면 자동차보험 현대해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보험통신 제 120화입니다. 여러분들 추석도 지났어요. 이제 가을입니다. 자, 가을 즐기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안 빼놨어. 감사합니다.